자, 그러면 이렇게 여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가에서는 물과, 그죠? 물과 거의 모든 물질, 단백질, 이 크기가 큰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여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가된 물질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재흡수합니다. 첫 번째 근위세뇨관에서 보시면 여가액이 근위세뇨관 에서 혈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제가 그냥 세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재흡수가 되는 것은 근위세뇨관에서 혈액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재흡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재흡수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나트륨, 그죠? 여가된 나트륨입니다. 여가된 나트륨이 이동하면 세포의 농도는 증가하고 세뇨관의 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근위세뇨관이니까 여기가 혈액이에요. 블러드. 근위세뇨관이가 프록시말 투벨루라고 해서 프록시말 P 이렇게 할게요. 프록시말 투벨루. 이게 이제 근위세뇨관입니다. 여기는 그냥 근위세뇨관, 이게 간이잖아요. 이쪽으로 나가면 소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세포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세뇨관에 있는 이 세포를 조금 확대해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그림은. 자, 보세요. 아까 그 사구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여가가 돼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나트륨, 뭐 포도당, 아미노산 할 거 없이 뭐 많은 물들도 여기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근위세뇨관에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나트륨을 땡겨가요. 그죠? 땡겨가게 되면은 여기 세포 농도가 증가하겠죠. 나트륨 때문에, 그죠? 나트륨 때문에 세포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뇨관 입장에서는 나트륨을 버렸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 삼투작용에 의해서 세뇨관에서 물이 혈액 쪽으로 재흡수되면서 소변이 농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나트륨이 갔어요. 나트륨이 갔으면 나트륨 따라가면 물도 따라오겠죠. 그죠? 물도 따라오더라. 그래서 소변이 농축이 되더라. 그죠? 물이 혈액 쪽으로, 세뇨관에서 혈액 쪽으로 재흡수되면서 소변이 농축되더라. 이게 재흡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흡수, 그 다음에 중탄산,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 그죠? 그 다음에 물, 재흡수. 그래서 나트륨하고 중탄산 정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기전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기전이 어려워서 저도 공부한다고 시급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면, 여기가 PT, 근위세뇨관이죠. 그 다음, 여기가 세포, 그 다음에 여기가 블러드가 됩니다. 세포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나트륨은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들어오면서 바깥으로 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 이온, 그죠? 나트륨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요. 나트륨만 보고 갈게요. 그럼 나트륨 입장에서는 다시 블러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AK 펌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여기 AK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3개 들어가게 되고, 그죠? 3개 들어가게 되고, 블러드에 있는 칼륨, 포타슘이죠? K는 2개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혈액 검사 해보면 그게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에는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작고, 세포에는 반대로 칼륨이 더 많습니다. 그죠? 이런 기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나트륨의 재흡수는 NaH 펌프, 그죠? 펌프라고 하는 맞나? 어쨌든 근위세뇨관에서 세포로 나트륨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NAK 펌프, 세포에서 혈액으로 재흡수가 되더라. 이게 나트륨의 재흡수 기전이 되는 거고요. 중탄산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소변,
이게 여기로 나가면 이게 소변이 되잖아요. 그죠? 소변이 되는데 이 길로 쭉 나가면 근위세뇨간 헬레고리 이렇게 해서 소변이 되는데 요때 아까 나트륨도 그 사고체에서 여과가 됐지만 중탄산도 여과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HCO3 중탄산염이죠.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과가 됐는데 아까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수소가 딱 나왔어요. 얘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H2CO3가 됩니다. 탄산이죠. 그죠? 탄산이 됩니다. 그러면 탄산은 다시 H2O와 CO2로 바뀌죠. 물과 이산탄소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게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다시 H2CO3로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었다가 다시 H 플러스 HCO H2 맞죠? HCO3 마이너스 잘 안 보이는데 다시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그죠? 변환이 되면 이 지금 세포 내에 있는 거다. 그죠? 세포 내에 있는데 이 수소이온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중탄산 같은 경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탄산이 재흡수가 되더라. 이 말을 제가 지금 여기에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배출된 수소와 여과된 중탄산이 결합해서 배출된 수소, 그죠? 그 사고체에서 여과된 중탄산이 결합해서 탄산이 되고, 탄산은 물과 CO2로 분해된 후 세포로 들어간 후 다시 탄산으로 결합이 된다. 이는 수소와 중탄산으로 다시 분해가 되고, 나트륨과 중탄산은 나트륨이 그 혈액으로 들어갈 때 중탄산도 같이 혈액으로 재흡수가 된다. 그리고 이 수소이온은 NaH 펌프에 의해서 세뇨관으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기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위세뇨관하고 블러드하고 그 사이에 세포를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그려놨어요. 아니면 이게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바로 가고 이렇게 바로 가고 뭐 바로 오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아까 PT로 빠졌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흡수되면서 같이 재흡수되는 물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질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항상 재흡수되면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 나트륨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90% 재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위요세뇨간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 물질들을 보면 되겠죠. 포도당이 흡수 안 된다. 중탄산이 흡수 안 된다. 인산이 흡수 안 된다. 염소, 아미노산 위에 모든 물질이 흡수가 안 된다. 그때 질환명을 무엇이라느냐? 당뇨병. 그 다음에 그 RTA 타입이라고 해서 그리고 레날에 생기는 그 엑시도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질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요. 자, 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뼈를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얘가 재흡수가 잘 안 되면 구루병, 그 다음에 바터 증후군,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물질이 재흡수가 잘 안 된다 이러면 판코니 증후군이라서 이런 것들도 뭐 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알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